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강풀 작가의 마녀 원작 스토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녀라 불리는 여학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학생의 이름은 박미정. 드라마에서는 노정희 배우가 맡은 역할이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미정에게 정환이란 이름의 한 남학생이 다가옵니다. 그는 미정에게 좋아한다는 고백과 함께 우산을 주고 뛰어갔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남학생을 더 이상 볼 순 없었습니다. 왜냐? 번개를 맞고 사망했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흘러 미정은 또 다른 남학생에게 고백을 받습니다. 이름이 상호였죠. 하지만 이 남학생도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좋아하면 다치거나 죽는 기이한 운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미정은 사람들에게 마녀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지방 작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그녀의 주위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상처부터 시작해서 큰 사고까지 주변 모든 남학생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죠. 이런 일들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는 도훈이라는 남자아이가 맨홀 구멍에 빠졌고, 화이트데이 날 사탕을 준 홍모라는 남자아이는 오토바이에 치이게 됩니다. 미정을 좋아했던 익종이라는 교회 오빠는 그녀 앞에서 말벌에 쏘이기까지 했죠. 이런 일이 끊이지 않자 결국 학교에는 소문이 퍼졌고 그녀는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정은 학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학교를 그만두자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는 그녀와 함께 서울로 떠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 농사일을 돕던 미정이 뱀에 물리고 맙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황급히 뱀독을 빨아서 뱉었고 다행히 미정은 살았지만 이 일로 그녀의 아버지는 뱀독이 몸에 퍼져 죽고 마는데요. 슬픈 사실은 그녀 때문에 아버지까지 죽었다는 소문이 날까봐 미정의 아버지는 죽기 직전의 순간까지도 그녀에게 자기를 놔두고 얼른 도망가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버지마저 죽인 마녀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죠. 그렇게 미정은 고향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 항상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남학생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동진. 드라마에서는 박진영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녀의 저주 때문인지 아니면 호기심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디서나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남자아이들과는 다르게 미정에게 고백하지 않았고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동지는 미정에게 얽힌 소문이 단순히 정말 소문일 뿐이라며 그녀를 믿었지만 결국 미정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학교를 떠날 때조차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이 학교를 떠난 후 동지는 그녀가 마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계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죠. 시간이 흘러 동지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목표했던 대로 전국의 사망률과 사고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후 그녀 주위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건 결국 우연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마을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미정은 마을을 떠난 이후였죠.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동지는 지도 교수에게 지금까지 연구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했죠. 조사를 하면 할수록 미정에게는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한편 동진에게는 중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사이버 수사대 형사였죠. 원작에서는 사이버 수사대로 나오지만 드라마에서는 강력계 형사로 나오더라고요. 임재혁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 동진은 중혁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뜬금없는 문자였죠. 무슨 일이냐며 중혁은 되물었지만 이후 답장은 오지 않았고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다음날 중혁에게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허은실. 드라마에서는 장희령 배우가 맡은 역할이죠. 그녀는 동진과 아는 사이라며 동진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실은 자신이 아는 어떤 여자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죠. 그 여자의 정체가 바로 미정이었는데요. 은실이 대학교에서 만난 미정은 여전히 사람들을 피해 지냈지만 그녀 주변 남자들은 끊임없이 미정에게 고백했고 결국 같은 대학교에 있던 한 교수가 그녀에게 고백한 뒤 죽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미정은 고향을 떠난 후 검정고시에 합격해 서울대에 진학했던 건데요. 그 뒤 우연히 은실과 친해졌고 유일하게 은실과만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마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은실은 그녀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죠. 은실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은 중혁은 일단 동진을 찾기 위해 그가 살았던 고시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컴퓨터에서 놀라운 기록을 보게 됩니다. 한편 미정은 은실의 소개로 여행 다큐멘터리 번역 일을 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여행 다큐멘터리 번역을 하며 항상 마음속에 자신이 번역한 아름다운 여행지들로 떠나는 그런 꿈을 꾸었죠. 눈이 오는 날 담벼락에 서서 커피를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라고는 배달원과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새벽에 산책하며 길 고양이들 밥을 주는 게 거의 유일한 외출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운명처럼 동진과 미정이 마주치게 됩니다. 동진은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었죠. 지하철에서조차 미정은 낯선 남자에게 고백을 받고 있었어요. 그 남자를 피해 도망친 미정을 동진은 쫓아갔죠.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외롭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를 구하기 위한 동진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동진은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좋아했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났던 당사자들을 만나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오래전 일이라 세세한 일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렵게 모은 정보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어릴 적 미정에게 고백했다가 말벌에 쏘였다던 교회 오빠 익종도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분명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다녔던 모교에도 찾아가 이것저것 조사했지만 그녀가 입학한 이후부터 사고가 늘었다는 데이터만 있을 뿐 더 이상 자세한 자료는 구하지 못한 건데요. 게다가 수소문해서 찾아간 사람들도 조사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동진은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는데요. 중역의 경찰 신분증을 훔쳐 경찰을 사칭했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조사에 몰두한 결과 동진은 미정과 사고당한 남자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설일 뿐 변수가 너무 많았죠. 그가 조사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명 죽음의 법칙이라는 가설인데요. 첫째, 특정한 공간에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 둘째, 일정 수 이상이 대화를 나누면 위험하다. 셋째, 이름을 알면 위험하다. 넷째, 사랑을 고백하면 위험하다. 다섯째, 위의 법칙을 모두 어길 시에는 죽는다. 이후 동진은 조사를 계속하는 도중에 은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은실에게도 동진은 중역의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며 접근했죠. 물론 예리한 은실은 동진이 경찰이 아니란 걸 눈치챘지만 지금까지 미정을 위해 노력해온 그의 진정성을 느껴서 동진에게 협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은실은 미정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진에게 말해줍니다. 동진은 은실과의 협력을 통해 죽음의 법칙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수정한 죽음의 법칙은 이랬습니다. 모든 전제는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에 한해서다. 첫째, 그녀와 10m 안에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 둘째,
그녀와 10분 이상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 셋째, 그녀와 10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면 위험하다. 넷째, 그녀가 이름을 알면 위험하다. 다섯째,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위험하다. 위의 법칙을 모두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법칙을 동진 자신이 실험해 본다고 말합니다. 그 뒤 중혁에게 밤늦게 문자를 보냈고 동진이 사라지자 은실은 중혁을 찾아왔던 것이었죠. 중혁이 발견한 동진의 컴퓨터에는 그 실험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도 발견되었죠. 동진의 고시원 창밖을 바라보자 미정의 집이 보였던 건데요. 동진은 미정을 스토킹하면서까지 그녀를 관찰하고 있던 겁니다. 사실 항상 미정 곁엔 동진이 있었어요. 그녀가 옥상 난간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그녀 집에 드나들던 배달원도 사실 동진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일들이 그의 컴퓨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던 건데요. 중혁은 나머지 글도 읽어 나갔습니다. 모든 가설에 대해 세부적인 증명에 나선 동진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공간에 대한 가설이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그녀와 가까이 있으면 위험해지는 걸까? 과거 다쳤던 남학생들과 그녀의 거리를 재본 동진은 대략 10m 정도의 거리라는 것을 유추합니다. 이후 동진은 그녀의 집 앞 고시원에 방을 구했고 관찰을 시작했던 것이죠. 줄자로 대략 거리를 재어보니 옥상 난간까지는 대략 11m였습니다. 동진이 줄자로 거리를 재는 동안 갑자기 밖으로 미정이 나왔고 난간에 기대서 커피를 마셨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진은 순간적인 실수로 줄자에 손을 베이고 맙니다. 결국 동진은 10m 거리 안팎이라는 가설을 증명했던 것이었죠. 다음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분이나 그녀와 가까이 있으면 사고가 나는 것일까 궁금했던 동진은 마트 배달원으로 위장해서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 배달 품목을 확인하는 척하며 아래층에서 시간을 잰 건데요. 10분을 넘기자마자 계단에서 바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10분이라는 가설도 증명해 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1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 조사와 함께 종합해서 생각해보니 이번엔 대화를 몇 마디 나눴을 때 사고가 났던 거죠. 그는 이렇게 다양한 가설을 직접 실험에 옮겼고 결국 마지막 가설을 증명하고자 중혁에게 문자를 남긴 채 사라지게 된 겁니다. 중혁은 동진의 옷장도 열어보았죠. 옷장 안에는 깨진 헬멧과 여러 가지 보호 장비가 가득했습니다. 그 뒤 또다시 동진이 겪은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는데요. 가끔 버스를 타고 동네를 여행하는 게 취미인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진은 제일 뒷자리에 앉아 간신히 10m의 거리를 유지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할머니에게 자리를 비켜주느라 버스 가운데로 옮긴 건데요. 이때부터 10분이라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그날따라 교통체증이 심해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분이 되어가자 고철 트럭 한 대가 버스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동진은 사고를 직감하고 반대편 창문으로 뛰어내렸죠. 그 과정에서 모자가 벗겨지게 되고 동진의 얼굴을 미정이 알아보게 된 건데요. 미정은 동진을 불렀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조건인 이름까지 아는 상황이 된 겁니다. 10m, 10분, 이름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번개가 내리쳤고 이제 동진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동진은 번개를 피하기 위해 다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구했지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동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변수를 검증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은실에게 부탁해 혹시 그녀가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냐고 물은 건데요. 알고 보니 미정이 오래전 교회 오빠였던 익종을 짝사랑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명 교회 오빠였던 익종도 말벌에 쏘였다는 사고를 당했었죠.
익종이 미정에게 고백했었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익종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그는 말벌에 쏘인 게 아니고 지병인 간질 때문에 기절했던 것이었어요. 미정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고였던 것이었죠. 이로써 풀린 비밀은 미정이랑 아는 사람, 특히 미정이 좋아하는 사람은 죽음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동진은 중혁에게 문자를 남긴 채 미정을 만나러 간 거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미정을 만난 동진은 고백은 하지 않았고 안부 인사와 응원만 남기고 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진은 더 이상 미정이 누군가 다치는 걸 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던 거였죠. 그리고 내심 교회 오빠였던 익종처럼 미정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도박을 한 건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중혁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정을 찾아갔습니다. 중혁 덕분에 동진이 남긴 그동안의 모든 기록을 보게 된 미정은 지금까지 동진이 그녀의 저주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모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미정도 사라지고 마는데요. 그 뒤 소름 돋는 마지막 반전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작을 직접 보거나 드라마를 통해 그 내용들이 어떻게 각색되었는지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결말에 대해 간단히만 언급하자면 미정과 동진이 다시 만나거든요. 동진은 미정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진심을 고백합니다. 과연 동진은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은 결국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란 게 추상적이라거나 삶과 동떨어진 것이란 건 아닙니다.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고 또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을 위해 뭔가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강풀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마녀는 채널 A를 통해 2월 15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재거나 아니면 계산하지 말고 동진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며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